한국이 로켓을 쏜다고? 말도 안 돼. 독일 베를린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루카스는 상사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은 그에게 그저 스마트폰 만드는 나라였을 뿐입니다. 로켓은 미국, 러시아 같은 진짜 강대국들이나 쏘는 것 아닌가요? 마지못해 한국으로 향한 그는 인천공항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거의 없네. 나사 발사장이라면 수백 명이 몰렸을 텐데 여기는 외국 기자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 도착한 그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이게 우주센터라고? 작은 건물 몇 개가 전부인 평범한 공장 같은 곳. 그는 이미 실패 기사를 써두고 발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시간 후 그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바인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우주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회색빛 겨울 하늘이 보였죠.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그때 제 상사인 마르틴이 제 책상으로 걸어왔어요. 루카스, 다음 주에 한국 가. 저는 커피를 거의 뱉을 뻔했어요. 한국이요? 무슨 일로요? 누리호 4호 발사 취재. 한국이 로켓을 쏜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로켓을요? 진짜로요? 제가 아는 한국은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나라였어요. TV도 좋고 자동차도 괜찮죠. 하지만 로켓은 다른 이야기예요. 로켓은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큰 나라들이 쏘는 거잖아요. 마르틴, 진심이세요? 한국이 로켓을요? 마르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누리호라는 이름이래. 한국이 직접 만든 로켓이라고 하더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차피 실패할 텐데. 지난 10년 동안 저는 수많은 로켓 발사를 취재했어요. 미국 나사, 러시아 로스코스모스, 유럽 우주국. 그들은 진짜 우주 강국들이에요. 수십 년의 경험과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이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이 작은 나라로만 기억됐어요. 기술을 빨리 따라하는 건 잘하지만 새로운 걸 직접 만드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꼭 가야 하나요? 어차피 실패할 것 같은데요. 마르틴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기사는 써야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냥 다녀와. 형식적으로라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휴대폰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했어요. 인구 5천만 명. 작은 나라. 전자제품 수출 1위. 하지만 우주기술은요? 거의 정보가 없었어요. 역시 그렇지. 한국은 우주와는 거리가 먼 나라야. 집에 도착해서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다른 나라 언론들은 이 발사에 대해 뭐라고 쓰고 있을까요? 미국 뉴스 한국의 야심찬 시도, 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 영국 뉴스 누리호, 실험 단계의 프로젝트. 프랑스 신문 아시아의 또 다른 도전.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실패할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왜 한국은 이렇게 무리한 도전을 하는 걸까요? 로켓은 쉬운 게 아니에요. 수천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해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전부 실패해요.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이번 출장은 그냥 실패를 확인하러 가는 거라고. 그래서 기사 제목도 미리 생각해뒀어요. 한국 누리호, 예상된 실패. 한국의 우주꿈, 아직은 이르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출장 준비를 해야 해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하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은 실패할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는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미국 나사가 로켓을 쏠 때는 공항부터 기자들로 가득 차요. 카메라를 든 사람들, 큰 마이크를 든 방송팀들, 노트북 가방을 맨 기자들. 북적북적하죠.
그런데 여기는요. 거의 아무도 없었어요. 일본 신문사 로고가 붙은 가방을 든 기자 2명. 중국 방송 스태프 서너 명.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그렇구나. 세계가 관심이 없는 거야. 공항을 나와서 기차역으로 갔어요. KTX라는 한국 고속열차를 타야 했어요. 고흥이라는 작은 도시까지 가려면 몇 시간이 걸린대요. 기차 안에서 저는 맞은편 자리에 앉은 남자를 봤어요. 그도 노트북과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자인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기자세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클레망이라고 해요. 저는 루카스예요. 독일에서 왔고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클레망이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이 기사 쓰기 싫어요. 왜요? 아무도 안 읽을 거거든요. 독자들은 큰 성공이나 큰 실패만 좋아해요. 이렇게 뻔한 결과는 재미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클레망 말이 맞았어요. 한국 로켓이 실패하면요? 그건 예상된 일이에요. 뉴스 가치가 없죠. 기차는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산과 논밭이 보였어요. 점점 더 외진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우리는 고흥에 도착했어요. 작은 버스를 타고 나로우주센터로 향했어요. 길은 좁았고 주변은 조용했어요. 가끔 작은 마을이 보였지만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나로우주센터가 보였어요. 저는 실망했어요.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는 거대해요. 엄청나게 큰 건물들, 수십 개의 안테나, 넓은 주차장. 마치 미래 도시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작은 건물 몇 개가 전부였어요. 산과 바다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은 그냥 평범한 공장처럼 보였어요. 옆에 있던 이탈리아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여기가 진짜 우주센터 맞나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런 작은 곳에서 로켓을 쏜다고요? 정말로요? 우리는 언론센터로 안내받았어요. 50개 정도의 의자가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앞쪽에는 큰 스크린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자료를 펼쳐봤어요. 누리호 4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3단 로켓, 13개 위성 탑재, 서로 다른 궤도 투입. 저는 눈썹을 찔렀어요. 13개 위성을 서로 다른 궤도에 넣는다고요? 그건 엄청 어려운 기술이에요. 미국이나 유럽도 조심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한국이 이걸 처음 시도한다고? 무모하네. 저녁이 되자 한국 기자들과 외국 기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 기자 한 명에게 물어봤어요. 이번 발사 성공할 것 같아요? 그 기자는 애매하게 웃었어요. 글쎄요. 미션이 복잡해서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놀랐어요. 자기 나라 로켓인데도 확신이 없다니. 식사 후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켰어요. 저는 이미 기사 제목을 몇 개 써뒀어요. 한국 누리호 4호, 예상된 좌절. 한국 우주꿈, 현실의 벽. 아시아의 도전, 또 한 번의 시행착오. 아직 로켓은 발사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실패할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멀리 발사대가 보였어요. 작은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죠. 내일 새벽, 저 로켓이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실패할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끝나겠지.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새벽 1시였어요. 언론센터에 앉아 있었던 저는 마치 거대한 광장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고요함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천장이 높은 홀은 너무 넓고 너무 비어 있어서 작은 기침 소리만 나도 울릴 것 같았어요. 50개의 의자가 정렬된 채 놓여 있었지만 그중 사람이 앉아 있는 건 겨우 10개 정도였어요. 한국 기자 5명, 외국 기자 5명. 그나마도 대부분은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거나 무표정하게 노트북을 보고 있었죠. 주차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멀리 보이는 유리창 너머로 깜빡이는 가로등 아래에 차가 몇 대 서 있을 뿐이었어요. 미국 나사 발사장이라면 이미 수백 대의 차들이 줄을 서고 기자들이 서로 밀치며 자리 잡으려고 했을 텐데 여기는 너무 조용했어요. 마치 한국 스스로도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저는 노트북을 켜놓고 기사 틀을 마련해뒀어요. 제목은 이미 입력돼 있었어요. 한국 누리호 4호 예상된 좌절.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은 채 실패 소식만 나오면 바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우주 발사체 전문 기자로 일했지만 한국 로켓이 성공한다고 믿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13개 위성 동시 분리라는 매우 어려운 임무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니 저는 거의 확신했죠. 이번에도 실패다. 스피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발사 10분 전입니다. 저는 앞쪽의 대형 화면을 봤어요. 캄캄한 밤하늘 아래 우뚝 선 하얀 로켓. 주변에서는 작은 작업등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 주변 구조물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기자들 대부분은 초조함이 아니라 무관심에 가까운 정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유럽 기자 클레망은 작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고 일본 기자는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누구도 기대를 품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마찬가지였죠. 발사 5분 전입니다. 제 심장이 약간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긴장 때문이 아니라 이제 실패 지점을 확인할 시간이라는 기대감이었어요. 1단에서 실패할까요? 2단에서 폭발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위성 분리 단계에서 조용히 실패라는 문장이 발표될까요? 우리는 전부 그 예상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스피커가 다시 말했어요. 발사 1분 전입니다. 그 순간 언론센터는 완전히 숨을 죽였습니다. 커피잔 내려놓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어요. 30초 전입니다. 저는 모르게 숨을 참았어요. 이제 곧 결과가 나오겠죠. 1987654321.아. 그 순간 화면 속 로켓 아래에서 거대한 불꽃이 솟구쳤어요. 흰 연기와 붉은 불빛이 활주로를 가득 메우며 사방으로 밀려나갔어요. 바닥이 진동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천천히 로켓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발사 성공. 누리호가 상승 중입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발사 자체는 성공할 수 있지 문제는 그 다음이지. 화면은 로켓을 따라가며 그 상승 궤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밤하늘을 가르는 불빛, 연기 궤적, 떨림 없는 안정적인 직선. 일단 분리 성공. 저는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여기까지는 괜찮네. 2단 점화 성공. 2단 분리 성공. 저는 키보드 위에서 손을 멈췄어요. 잠깐만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마치 교과서에 나온 발사 절차처럼 정확하고 매끄러웠어요. 3단 점화 성공. 제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정말 실시간 영상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페어링 분리 성공. 옆에 클레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거 뭐지?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 로켓이 이렇게 문제없이 올라간다고요? 첫 번째 위성 분리 성공. 저는 의자 끝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스크린을 보는 눈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위성 분리 성공. 세 번째 위성 분리 성공. 네 번째 위성 분리 성공.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어요.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위성 분리 과정은 로켓 기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예요. 특히 서로 다른 궤도에서 13개를 연속으로 분리하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도 극도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그것도 첫 시도에 10번째 위성 분리 성공, 11번째 위성 분리 성공.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도 빨리 뛰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12번째 위성 분리 성공. 언론센터는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모두가 모니터에 빨려 들어갈 듯 집중하고 있었죠. 13번째 위성 분리 성공.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리호 4호 발사 완전 성공. 순간 방 안이 터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 기자들은 서로 끌어안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젊은 기자는 주저앉아 펑펑 울었고 누군가는 양손을 들어올리며 드디어 라고 외쳤어요. 옆자리에서 클레망도 멍한 얼굴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의자에 앉아 침묵한 채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13개 위성 모두 성공.
각각 다른 궤도에 정확하게 투입. 한 번의 오류도 없이.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예상된 좌절. 그 제목이 갑자기 너무 우스워 보였어요.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만든 오만함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클레망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이건 데이터가 틀린 게 아니야. 우리가 틀렸던 거지. 맞아요. 틀린 건 발사체가 아니라 저였어요. 저는 한국의 기술을 과소평가했고 누리호 팀을 무시했고 이 나라의 잠재력을 보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우주 발사 전문 기자라고 스스로를 자부했는데 오늘 이 1시간 동안 그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언론센터는 여전히 환호와 함성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묻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놓친 걸까? 아마 그 질문은 이날 이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질문이었어요. 발사 후 3시간이 지났어요. 언론센터는 이제 거의 텅 빈 공간이 되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북적거리던 기자들, 카메라, 급한 발걸음들 모든 게 사라지고 직원 몇 명만 정리하듯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형광등 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제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에 비친 제 얼굴은 초점을 잃은 사람처럼 멍해 보였어요.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채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화면 속 단어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지울까 말까를 고민하다 남겨둔 제목. 예상된 좌절. 그 아래에 적힌 문장들. 한국의 기술 부족, 준비 미흡, 불안정한 추진체 마치 실패를 확신하는 사람처럼 쓴 문장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옆 창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배포한 공식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13개 위성 전부 정확한 궤도 진입. 오차 범위 0.1% 이내. 추진체 작동률 100%. 연소시간 편차 0.03초. 읽으면 읽을수록 믿기 어려울 만큼 완벽했어요. 그건 제가 지금까지 기사에서 보아온 그 어떤 나라의 발사 기록보다 뛰어난 수치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감정이 복잡했어요. 놀라움, 당황, 부끄러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죄책감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서 뒤섞여 어지러웠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을 조용히 지나갔어요. 고개를 돌렸더니 한국 엔지니어 한 사람이 제 자리 옆에서 멈춰 섰어요. 이름표에는 박서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우주개발팀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라는 걸 발사 브리핑 때 이미 들었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조용한 자신감이 담긴 미소가 떠 있었어요. 루카스 씨, 기사 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박선임님.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을, 누리호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했어요. 제 고백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한 적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박서준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요. 그게 현실이었죠. 그는 잠시 창밖을 봤어요. 언론센터 유리창 너머로 발사대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구조물 사이로 새벽 바람이 스치고 붉은 조명이 은은하게 깜빡였어요. 중요한 건 이제 사실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가벼운 톤으로 들렸지만 제게는 망치처럼 떨어졌어요.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박서준이 떠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저는 하나씩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기존 초안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예상된 좌절. 한국 우주꿈, 현실의 벽. 아시아 도전의 한계. 그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건 제 편견이 만든 문장들이었지 데이터나 과학이 만든 문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새 문서를 열었고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얹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제목이 떠올랐어요. 한국 누리호 4호, 세계를 놀라게 한 완벽한 성공. 과소평가된 기술 강국, 한국의 진짜 실력. 우주시대의 새벽, 한국이 세계의 시선을 바꾸다.
이 문장들은 억지로 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본 그대로였어요. 데이터가 증명한 사실, 제 눈앞에서 일어난 현실이었어요. 저는 발사 순간의 장면을 하나하나 다시 떠올리며 글을 썼어요. 카운트다운, 떨리는 지면, 하늘로 오른 불꽃, 엔진이 완벽히 작동하던 소리, 엔지니어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던 표정. 그리고 13개 위성 모두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던 순간의 정적과 충격. 기사를 쓰고 베를린 편집국으로 이메일을 보낼 때 손이 조금 떨렸어요. 마르틴에게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마르틴, 내가 틀렸어.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 가능하다면 이 기사를 읽면 톱으로 부탁해. 이틀 후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은 마치 축제 현장 같았어요. 곳곳의 화면에서 누리호 성공 뉴스가 반복됐고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며 한박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이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이 나라를 과소평가했어요. 표면만 보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고 얼마나 무지했는지. 공항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발사 전의 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편견으로 기사를 쓰던 기자가 아니라 스스로 틀렸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에 앉았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구름 위 어딘가에서 지금도 지구를 돌고 있을 13개의 위성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한국의 새벽 하늘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과소평가하지 말 것.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질 것. 그리고 틀렸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할 것. 비행기가 이륙했고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 제 기사는 독일 신문 일면에 실릴 거예요. 그리고 세계는 알게 되겠죠. 한국이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앞서가는 나라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독일로 돌아갑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